대학생 때 이미 순수익으로 월 200을 넘겨본 적이 있었어요, 과외로. 오늘은 제가 이제 독일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수학 과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학 과외를 어떻게 했냐면은,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저 학교 어디 나왔는지 아시는 분들 이미 있으실 수 있지만 저는 단국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단국대를 이제 모독하려는 의도는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단국대가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저도 스스로 이제 모교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솔직히 이제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막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상위권 학교도 아니고, 그 뭐랄까, 솔직히 말하면 날이 갈수록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막 과도 계속 없어지고 막 난리가 나죠. 막 한남동에서 죽전으로 옮긴 것도 모자라서 과를 또 없애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는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단국대생한테 수학과를 맡길까요? 아니면 서울대 연고대생한테 수학과를 맡길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서울대 연고대한테 맡기겠죠. 만약에 똑같은 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일단 과외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 제가 아마 학교가 나오고 나서 과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지가 나오고 나서. 근데 그게 지금 벌써 2010년이니까 10년 전 얘기네요? 나이 이렇게 많이 먹었어. 깜짝이야. 10년 전 얘기네, 여러분.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어떻게 수학과외를 처음 시작을 했냐면은, 이거 진짜 웃긴 얘기예요. 왜냐면은 저는 제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은 이 영상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수학을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모의고사 보면 항상 5등급, 뭐 다른 아이들이 잘 못 보면 4등급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런 제가 어떻게 수학과외를 했냐면은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거는, 당연히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애들보다 내가 아무래도 이제 우위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료 과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저소득층 자녀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글자짜리였는데 다음엔가 네이버인가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런 거 과외해 주실 분을 찾아요 하고 얘기를 이제 올려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대학생들이 좋은 뜻으로 그냥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무슨 봉사활동 증명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1대1로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학생 집까지 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또 이제 책 같은 것도 사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8만 원인가를 받았어요. 하루에 한 번 갈 때 2시간씩, 일주일에 2번, 주 4회, 월 4회를 뭐래. 그러니까 총 한 달에 8번 수업을 했는데, 이제 그 모든 한 달 금액이 8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급으로 계산하면 2,500원인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한 달에 8번 가고 1시간 갈 때 한 번 갈 때 2시간씩 했으니까, 그러니까 8만 원 나누기 8 하면은 1이고, 거기다가 나누기 2 하면은 뭐야? 잘 계산한 건가? 5,000원인가? 그러면요? 몰라.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애가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애가 수학 과외를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중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의 여부하고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의 여부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잘 못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은 몰라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자였거든요. 내가 잘 몰라도 저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뭘 어려워하는지를 알겠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막 많이 연구를 하고 막 계속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그때까지 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중학교 수학을 이제 잘 하게 됐어요. 완전 막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그냥 막 이제 풀 수 있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제가 가르쳤던 그렇게 소액과외로 시작했던 친구들이 자기의 친구들을 소개를 시켜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수원에 그 영통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통이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당시에는 이제 잘 사는 동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그 과외를 이제 많이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저소득층 자녀들을 가르쳤지만 나중에는 영통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중산층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시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소개를 시켜주면은 이 선생님 진짜 잘 가르쳐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선생님을 소개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한번 그 나름의 연봉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외비 협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시급을 높여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한 달에 50만 원짜리 과외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생들하고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을 받아가면서 과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이미 순수익으로 월 200을 넘겨본 적이 있었어요, 과외로.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과외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좀 나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나름의 이제 그런 사회적 스킬 이런 것들도 많이 늘리게 됐고, 그리고 또 수학을 잘하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때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했었어야 되는 공부는 잘 못했는데 그렇게 돈이 걸리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고등학생까지 가르치게 돼요. 왜냐면 고등학생은 이제 조금 돈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도 가르치면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도 스스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 때 고등학교 수학 인강을 듣고 있고 막 문제를 풀어보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덕분에 저는 수능을 끝내고 나서의 수학적 그 능력이 더 향상이 된 거죠. 되게 웃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돈이 걸려있으면 다 하게 돼요.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학적인 뭐 지식이 증가한 거, 그것도 이제 나름의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뭐 그게 제 인생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덕분에 이제 한 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그 뒤에도 같은 나이대 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1 수학을 공부했다 그럼 고1들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좋잖아요, 그쵸? 개꿀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버는 돈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좋았던 점은, 뭐 물론 돈 버는 것도 좋았지만 결국 그 돈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지만 또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머니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니면 또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뭔가 세일즈 스킬 같은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더 잘 팔아먹을 수 있을지, 그래서 내 능력을 어떻게 더 이렇게 뭔가 돈을 주고 사고 싶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뭔가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의 그냥 삶이라는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것들은, 아무래도 과외에 이제 너무, 그러니까 돈 맛을 알아버린 거죠,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과외에 너무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공부는 잘 안 챙기고 남의 공부를 열심히 챙겨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1학년, 2학년 때. 그래가지고 막상 내 공부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예 그냥 과외 선생님으로, 전문 과외 선생님이 되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저는 가르치는 걸 잘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 가르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막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하는 애들 막 이렇게 채찍질 했다가 당근도 줬다가 하는 것들이 너무 저한테 스트레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과외라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그 행위 자체는 좋았는데 과외 선생님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과외를 평생 업으로 삼지는 않게 돼요. 근데 덕분에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의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끝일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수학과외를 하는 게 이제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뭔가의 특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전문가의 선생님이 되지 않는 이상 그랬는데 그때 얻었던 그 스킬이 그 강의력 이런 것들이 나중에 빛을 발하는 때가 와요. 언제냐면은 제가 IELTS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IELTS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가 제 친구를 가르쳐주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 친구를 가르쳐준다는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제 블로그를 보시던 분 중에 하나가 혹시 저도 그 과외를 해주실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IELTS 과외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IELTS 선생님도 아니고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되게 막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해가지고 되게 낮은 가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 그분한테 진짜 절해야 돼요. 정말 너무 감사한 지읒 이응님. 그분 덕분에 제가 IELTS 과외를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시급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한 시간에 그냥 기본 시급? 기본 시급보다 조금 높게 아무래도 과외니까 교육적인 부분이니까 최저임금보다 좀 높게 해가지고 시급을 받으면은 나는 만족하겠다 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정말 좋은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일주일 만에 성적이 나왔거든요. 저랑 공부한 지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완전 100%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분도 또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옆에서 이제 같이 챙겨주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채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맞아가지고 그분이 점수를 굉장히 빨리 냈어요. 그러고서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그분이 막 완전 제 덕분에 영국을 갈 수 있었다. 저 아니었으면 영국 못 갔다. 이런 식으로 후기를 엄청 좋게 써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블로그에 올리고 나니까 그 차츰차츰 이제 IELTS 요청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씩 과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시급을 높여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강남에 있는 어떤 IELTS 학원 같은 걸 다니셨는데 거기서 배운 것보다 저한테 배운 게 훨씬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렐라님 돈 더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더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서 시급을 점점 높였는데 시급을 높이면 높일수록 여러분 여기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싸다고 강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싸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싸? 잘 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비싸면 뭔가 비싸니까 이유가 있겠구나. 비싼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학생 수는 줄어들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걸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IELTS에 그만큼 돈을 쓰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버는 돈,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은 전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시급을 10,000원으로 해가지고 10명을 가르치는 것보다 시급을 50,000원으로 해서 2명을 가르치는 게 저한테는 훨씬 이득이잖아요. 2시간 만에 100,000원을 벌었으니까 이건 10시간 만에 100,000원을 버는데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이 비슷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전에 벌던 것보다 더 많이 벌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IELTS가 이제 저의 유학생활을 도와주게 된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진 못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생활비를 서포트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확실히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대비, 여러분 어디 가서 1시간에 3만 원씩 벌겠어요? 이렇게 시급을 말해버렸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 그 IELTS 강의가 1시간에 3만 원이거든요. 근데 IELTS 강의는 보통 이렇게 비싸요. 왜냐면은 IELTS가 진짜 그 뭐지? 블루오션이거든요. 뭐라 해야 될까? 토플은 우리나라에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막 아무래도 미국 유학 갈 때 토플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플 강의를 해주는 학원들도 많고 토플 강사들도 많아요. 근데 IELTS는 은근히 강사가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그 뭐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은 미국 빼고 나머지 나라들,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 이런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IELTS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토플보다 IELTS가 더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IELTS를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IELTS를 사실 저를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은 독일에 와야 되니까, 이 대학원을 와야 되니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옛날에 그렇게 키워왔던 그 과외 경력, 이제 뭔가 남을 가르치는 방법들을 나름 스스로 터득한 그 기간과 또 내가 새로이 얻어낸 스킬, 그 IELTS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여기에서도 온라인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항상 야 과외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듣지 않거든요. 솔직히 이해는 해요. 뭔가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고작 단국대 들어간 학생이 서울대 연고대생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과외 선생님으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소액이어도 그냥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점점 개발을 해 나가는 거죠. 점점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못하게 돼요.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았다면.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자기의 그 밸류를 조금 낮춰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점점 나중에 이제 잘하게 됐었을 때 많은 돈을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솔직히 제 생각에는 유학생들은 다 IELTS 과외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제가 어디인가에서 읽었던 부분인데 어디였지? 유튜브에서 봤나? 잘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이 포토샵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시각디자인과 교수님한테 배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시각디자인과 3학년 대학생한테 배우는 게 나을까요? 누가 더 잘 가르칠 것 같아요? 답은 나와 있죠? 그리고 물론 가격도 교수님보다는 시각디자인과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재학생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싸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어떤 거에 한 전문가가 되어야지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왜 과외 받아요? 수학과외 왜 대학생들한테 받아요? 수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수학과 교수님만 수학을 가르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수능을 끝낸 고등학교 3학년들이 사실 수학, 그 입시 수학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100%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있는 준 전문가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일반인보다는 낫기 때문에 일반인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IELTS도 마찬가지예요. IELTS 제가 저 점수 솔직히 라이팅 점수 7.0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과외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3년째 과외를 하고 있는데 진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제가 7.0이라고 해서 쟤한테는 배울 거 없는데 7.0짜리가 뭘 가르치려고 들어?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7.0이라도 맞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6.5라도 맞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내가 굳이 IELTS를 가르치려고 9.0이 돼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똑같이 7.0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제가 그 수학 과외부터 IELTS 과외까지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유학생분들이 되게 그 유학을 와서 여기서 알바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뭔가 온라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로 IELTS 과외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저는 다른 데로 이제 또 무브온 할 거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의 다른 영상도 한번 구경해주세요. 자, 아무튼 우리 다음에도 비슷한 이야기로 또 다시 만나는 걸로 해요. 안녕.